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는 종목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농구죠. 농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드리블만 쳐서는 괜찮지만은 달려갑니다. 달려볼까요? 달리다가 파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죠. 축구도 그냥 축구만 해서는 괜찮지만은 방향 전환 드리블을 할 때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천병원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수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이전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죠. 먼저 전방 십자인대가 위치가 어딜까요?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다리, 아주 짧은 다리지만은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꺾일 때, 이렇게 파열이 됩니다. 이렇게 몸만 커가지고 다리는 짧지만은 잘 보시면은 여기에 다리가 이런 식으로 꺾일 때, 무릎이죠? 무릎 이런 식으로 꺾일 때 파열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보고 다시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은 일단 봉합술이 있고 재건술이 있습니다. 봉합술은 근위부 파열에서 많이 했다고 하죠. 성공률이 초반에는 많이 높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다발만 파열되고 했을 때 사용할 수 있고 수술 초창기에 많이 선호를 했죠. 하지만 다수에서 불안정성이 재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주 일부에서 하고 있고 잘 하지는 않는 수술법이라고 하죠. 그래도 잘만 하면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골의 균열골절이에요. 이런 경우는 봉합술을 재건술보다 먼저 해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무조건 재건술만 한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인대가 위쪽에서 파열될 때는 봉합술을 하고요. 경골의 균열골절될 때는 반드시 봉합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봉합술이 안 될 때 재건술을 하거든요. 그럼 경골의 균열골절은 무엇일까요? 전방 십자인대 밑부분이 경골뼈와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 자체는 괜찮거나 부분 파열인 경우가 있습니다. 뼈만 떨어진 부위만 봉합술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전방 십자인대 뼈도 떨어지고요. 중간 파열도 같이 있을 때는 재건술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사진 볼게요. 여기 보시면 수술 전에 전방 십자인대가 밑에 경골 부위가 이게 떨어진 게 보이죠? 이렇게 하얀 거 뼈예요. 뼈가 떨어진 거.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뼈가 붙어요. 붙으니까 안 보이게 되죠. 수술 다음날 찍은 사진이죠. 봉합술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건술보다 봉합술이에요. MRI 보시면 더 잘 보입니다. 전방 십자인대 요거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전방 십자인대 파열되면 중간이나 밑쪽, 이쪽에서 파열돼요. 밑에서 3분의 1, 중간 2분의 1, 위쪽 3분의 1에서 파열이 되는데 여기는 다 괜찮죠. 약간 부분 손상만 있어요. 부분 파열만 있고 여기 딱 똥땅 떨어졌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바나나 모양으로 생겼어요. 바나나 킥 아시죠? 바나나 모양.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십자인대를 뼈에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심어주기도 하지만 제가 수술할 때는 좀 큰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십자인대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어요. 푹 잘 들어갔죠? 그래서 수술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뼈, 전방 십자인대를 이런 걸 재건술을 하기는 아깝죠? 그래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네. 예,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수술 영상을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네. 전방 십자인대 균열골절 봉합술이라고 해요. 이 부위를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뼈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면 좋지만 이렇게 중간에 또 뜨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자리를 잡아요. 또 다시 좋은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방 십자인대 균열골절의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잘 잡아서 깔끔하게 예쁘게 자리를 잡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보면 괜찮게 들어왔죠. 이게 우리가 엑스레이 봤을 때, MRI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수술을 일반적인 수술을 우리가 재건술이라고 하죠. 중간부 이하 파열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위쪽에서 파열을 많이 해요. 완전 파열일 때는 반드시 재건술을 해주게 됩니다. 90% 환자에서 객관적으로 안정된 무릎을 제공한다. 90%에서는 결과가 아주 좋다. 하지만 모든 수술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했다고 100%는 없어요. 일정 비율에서는 다시 재파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의 표준 치료는 무엇일까요? 하면은 뭐라고요? 봉합술인가요? 재건술인가요? 봉합.
아니에요. 재건술이에요. 지금까지 재건술이라 계속 이야기했는데 봉합술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뭐, 봉합술이에요? 재건술이에요? 재건술입니다. 제거가 아니에요. 재건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재건술. 재건술. 그렇죠. 하지만 이 재건술의 단점이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섬유에 복잡한 기능을 다시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파열됐고 새로 넣어주니까 남아있는 십자인대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적어놨죠. 최근에 잔존인대 봉합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잔존인대 봉합 한번 따라해볼까요? 잔존인대 봉합.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요. 재건술입니다. 옛날에는 개방적 술실에서 다 째가지고 그냥 무릎을 아이고야 어떻게 다 째가지고 했죠. 1970년도부터 80년 초반까지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때부터 우리가 많이 했네요. 관절 경적 술식이죠. 최근에는 경골 터널 술식이 널리 보급이 됩니다. 트랜스티비얼 요거 그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제가 전자책이 있거든요. 그쪽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퇴골 터널 터널이 중요합니다. 경골 터널의 위치 방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섰어요. 경골 터널을 6시 방향으로 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2시 방향으로 위치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좌우에서 쳤을 때 회전 불안정성을 못 잡아주는 그런 단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회전 불안정성이 있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퇴 터널을 뚫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개발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트랜스티비얼 경골 터널 방식을 하고요. 또 여기를 이렇게 뚫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뚫어줘요. 바깥에서 뚫어주는 걸 전내측 그냥 일반적인 거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에서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전내측 테크닉이라고 해요. AM 포털 테크닉 이 방식도 많이 쓰는데 터널이 좀 짧아지는 문제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최근에도 사용하시는 선생님과 교수님들이 계세요. 또 최근에 또 각광받는 방법은 외부 내부 테크닉이 아웃사이딩 테크닉.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티비얼은 이렇게 뚫어주게 되니까 이 위치가 잘 변하지를 못해요. 뭐 기술적으로는 더 바꿔주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더 꺾여서 가자. 바깥쪽으로 빼서 우리가 피버팅,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트랜스티비얼로 가고 바깥쪽에서 대퇴골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새로 뚫어주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가는데 대퇴골 터널을 여기서 이렇게 떨어주는 방법이에요. 이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각도가 이렇게 꺾여서 나감으로써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방법 아웃사이딩 테크닉 플립 커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테크닉으로 수술도 많이 하고 있죠. 다 합니다. 트랜스티비얼도 하고 전내측 테크닉, AM 포털도 하고 외부 내부 테크닉, 아웃사이딩까지 이 세 가지를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건술은요 단일 다발이 있고 단일 다발 더하기 전외측인대 재건술이고 이중 다발이 있습니다. 단일 다발은요 해부학적 위치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걸 하다가 그 다음엔 등척점 위치로 가게 되고 그 다음 리본 모양으로 합니다. 최근에 리본 쉐입이다 그럽니다. 리본 쉐입. 최근의 트렌드는 뭘까요? 리본인가요? 등척점인가요? 해부학점인가요? 해부학점. 아니에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리본입니다. 리본. 리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단일 다발과 더하기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재파열이라든지 3차 파열 됐을 때 또는 단독 파열이지만 무릎이 물렁물렁 너무 빠져나갈 때는 전외측 인대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전외측 인대 재건술. 맞아요. 잘합니다. 이걸 하게 되는 거죠. 이중 다발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는데 최근에 안 하고 있어요. 이중 다발은 최근에 하게 되면 더블 트러블이다. 그렇게 해서 더블 터널은 더블 트러블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자각은 어떤 걸까요? 햄스트링입니다. 본인의 허벅지 뒤에 있는 근육이죠. 슬객근이라고 합니다. 발음도 어려워요. 햄스트링을 뗍니다. 4겹 또는 2겹으로 해야 되고 근데 길이나 굵기가 충분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7mm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7, 8mm가 돼야 되는데 6mm밖에 안 되고 길이도 우리가 좀 짧아요. 20mm밖에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햄스트링이 시커떼가지고 쓰질 못해요. 그러면 뒤쪽이 아프고 힘도 떨어지고 좀 그렇게 되니까 시커뗐는데 쓰지를 못하니까 안타깝다 그러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 슬개건을 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슬개건은 무릎 앞쪽에 있는 거예요. 슬개골 밑에 있는 힘줄인데 떼고 나면 아파요. 전방 통증이 생기고 또 슬개골이나 대퇴골에 연골에 손상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퇴사두근 약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잘 안 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건 햄스트링입니다. 햄스트링 자가근이죠. 이게 오래된 파열이고 십자인대가 거의 없을 때 본인의 허벅지 뒤에 있는 힘줄을 뗍니다.
그래서 그걸 햄스트링 자가근 재건술이라고 합니다. 자가근 본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없는 부위를 재건술하고 잔존인대까지 같이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자가근, 잔존인대 결과가 좋아지겠죠. 타가근입니다. 타가근은 미국 백인 걸 씁니다. 미국 백인의 줄과 인대를 쓰게 됩니다. 어떤 걸 쓰냐면 뭐라고요? 이 아킬레스, 전 경골근, 비골근 이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길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쓸지는 수술방에서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아킬레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 경골근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제8이라든지 3차 파열이 있을 때는 아킬레스를 쓰고요. 더욱이 또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할 경우에는 타가근을 반드시 사용하게 됩니다. 타가근을 하는 경우는 본인의 햄스트링을 살리고 싶을 때 햄스트링을 떼게 되면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축구선수, 유도선수, 씨름선수 등등 점프를 많이 요하는 농구, 배구 등등에서 햄스트링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걸 살리게 됩니다. 떼지를 않고 타강을 쓰는 거죠. 타강을. 그리고 재수술할 때는 거의 타강을 100% 타강을 씁니다. 또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할 때 같이 쓰죠. 또 후해방인대 재건술을 할 때 같이 쓰게 됩니다. 자, 타강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백인. 맞습니다.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백인입니다. 마이클 조단의 그런 강력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미국 백인입니다. 자, 타강은 이게 아예 없어요. 십자인대가 누렇게 변했죠. 타강을 재건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2년 뒤에 보니까 좋아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는 게 타강을 했는데 또 없어지는 게 아닌가, 몇 년 지나면 재파열되는가, 또 녹아서 없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데 좋아졌죠. 타강을 했는데도 이렇게 좋아지면 예쁘게 다 좋아집니다. 감쪽 같지 않나요?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2년 만에 재활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뭘 공부했죠? 전방 십자인대 전체적인 그 봉합술과 그리고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봤고, 터널의 위치 좀 알아봤고, 그리고 자가근, 타가근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됐나요?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댓글, 구독, 알람 열심히 꾹꾹 눌러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빨리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